여러분, AI로 메일 써보셨죠? 근데 생각보다 그 결과가 별로였던 적이 많으실 거예요. 그 이유가 하나거든요. 여러분들이 프롬프트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아서입니다. 오늘은 직장 생활에 있어가지고, 보고, 요청, 협업, 이런 관련된 메일을 프롬프트만 바꾸면은 어떻게 결과가 달라지는지, 여기에 대해서 보여드릴까 합니다. 입점 협업에 대한 메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입점 협업 메일은 이런 내용 들어가잖아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번 아, 이마트에 입점 메일 써줘. 이렇게 하면은 답변을 주는데요. 뭐 이렇게 쓰고 있는데 뭐 자기 마음대로 막 써요. 그 기본적인 데이터가 없으니까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미리 그 프롬프트, 그러니까 프롬프트라 하면은 그냥 뭐 여기 프롬프트나 인공지능 물어볼게요. 프롬프트가 뭐야? 하면 그러니까 AI에게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입력하는 지시문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미리 작성해 놓으면은 보다 깔끔하고 정확하게 메일을 보낼 수 있게 됩니다. 일단은 제가 그 이마트 입점 관련해 가지고요. 한번 제가 예시로 한번 써봤습니다. 한번 요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한번 붙여볼게요. 그 아까 보신 거와 달리 이렇게 그 몇 줄을 저희가 좀 정확하게 우리에 대한 정보를 막 넣어줬더니 이 우리가 는 데이터보다 더 멋있게 알아서 이렇게 인공지능이 메일을 써줘요. 그 내용 근거에 맞게끔.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는 그 입점에 대해서 그 입점 협업 메일의 프롬프트는 어떻게 작성하면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 포맷도 제가 정리해 놨는데요. 여기서 포인트는 그 인공지능 보고 그러니까 너는 뭐 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너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밑에 직원이 있다 가정하시고요. 직원 밑에 직원한테 이러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메일을 써봐. 이런 식으로 얘기한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아무래도 입점 협업 제한 메일이니까 그리고 이 상대방에게 입점하려 그러면은 입점하려 그러면 첫 번째는 우리 아까 말씀드린 너는 누구야 하고요. 그리고 뭐뭐에 나 협업 제한 메일을 보내려고 해. 이런 내용이 포함되는 거고요. 그리고 내 정보는 우리 회사명, 우리 회사 장점 주된 분야. 중요 팁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상세한 수치가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상대 정보는 회사명 뭐, 상대방 기업은 뭐 특징이 뭐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런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입점 제안을 드립니다 하면 좀 아무래도 좀 먹히겠죠. 마지막으로 요청 내용은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우리 회사 협업 요청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 있겠거든요. 그러면 프롬프트를 아까 쓴 걸 잠깐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이마트에 입점 제한 메일을 썼는데 그래서 GPT 너는 영업팀 담당자인데 이마트 입점 제한 메일을 보내려고 해. 그럼 우리 강점과 상대방의 이점을 중심으로 메일을 써줘봐 하고 얘기를 한 겁니다. 관련 정보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내 정보는 예시지만 회사명 그리고 예시는 우리가 사용자 유통기업을 해봤어요. 그리고 아까 수치가 중요하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수치는 월 매출 100억 이상 달성하고요. 뭐 어쩌고저쩌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싸게 살균 제품 제공하고 있습니다. 뭐 상대 정보는 이마트인데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우리나라 1위 마트잖아요. 이마트가요. 그래서 언제나 뭐 어쩌고저쩌고 쓰고 있고요. 제한 내용은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우리 그 살균제 유통기업인 창본이나 회사에서 보유 살균제를 이마트에 입점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런 내용을 정리해가지고 요렇게 요런 식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GPT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대로 GPT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제가 쓰는 것보다 훨씬 더 잘 쓰는 것 같아요. 이런 내용들 아까 우리가 보여준 내용들 있잖아요. 이런 내용들 다
우리 한 줄만 썼는데 우리 살을 더 많이 붙여서 멋있게 더 써주세요. GPT가. 물론 아시겠지만은 이걸 수정해서 좀 쓰긴 해야 되는데 포인트는 이겁니다. 이쪽 협업 메일에 있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아까 보여준 대로 이렇게 한두 줄, 두세 줄 이런 식으로 각각의 내용들에 대한 포인트를 넣어줘서 정확하게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GPT가 아니면 인공지능이 이렇게 좀 먹힐 수 있는 메일을 한 번에 딱 써드리게 됩니다. 이번에는 그 상사에게 보고하는 그 메일에 관련된 프롬프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본 내용은 이렇게 되거든요. 기본 포맷 같은 경우에는 그 인공지능 보고 이제 빙의를 시키는 거죠. 너는 누구야 하고요. 너는 누구야 하고 얘기를 해주고 뭐뭐 팀의 뭐 예를 들어서 어느 팀의 어떤 대리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 안에 내용을 다 바탕으로 메일 써줘 이렇게 또 얘기를 해보는 겁니다. 그리고 메일은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메일 서두에는 뭐 업무명 관련해 보고 요청 드립니다 해가지고 뭐 참고적으로 보고에는 뭐 진행, 문제 발생 이런 것들이 많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상황은 뭐 이렇게 그 진행 상태에 현재 어떤 상황이나 얘기를 하고요. 근거 분석은 원인과 그리고 핵심 내용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조치를 할 것이고 그리고 그 조치를 한 다음에 어떻게 완료가 될 것입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거를 한번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요. 예시를 한번 써놨는데요. 지금 현재 문제 발생 메일을 쓰려고 하는데 우리 회사 서버가 다운됐대요. 그래가지고 거기 관련돼가지고 팀장님께 그 문제 발생 메일을 좀 저희가 쓰려고 해요. 일단 메일 서두에는 당연히 어떤 문제가 당연히 있어야 되는 거니까 회사 서버 문제 발생해가지고 메일을 쓰고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문제하고 뭘 하겠다 하는 내용에 대해서 메일 제목을 쓰는 거고요. 그 상황은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재 회사 서버가 가동이 멈췄답니다. 문제 상황을 쓰고요. 그리고 왜 회사 서버가 멈춰있던 내용을 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서버 정지 원인이 현장에서 누수가 생겨가지고 서버가 뻗었대요. 서버 기판이 누수에 노출돼 정지가 되었다. 그리고 조치 계획은 보니까 누수 방지 조치를 하고 있고요. 개발자 팀에서 현재 복구 작업 중에 있고, 근데 아직 복구 시점은 미정이고요. 추후 진척 사항이 있으면 또 보고 드리겠습니다. 뭐 당연히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리고 의사결정 추가 사항이 이렇게 있습니다. 하고 이렇게 한번 써보고 내용을 정리하고 여기에 이렇게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이렇게 썼는데 이렇게 보여드릴 수도 있겠지만은 아무래도 상사한테 보내드리는 메일은요. 그래도 문장형으로 보내는 게 멋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자 그게 메일이 쓰기 여러분 상사한테 보고 쓰는 메일이 힘든 게 직장생 메일 쓰는 게 이게 일일이 저희가 이렇게 스크립트 작성한 것처럼 일일이 이렇게 내용 정리해서 보내는 거 어떻게 보면 편할 수 있는데 이거를 이렇게 보내면 그 문서 같으니까 메일은 또 다른 얘기잖아요. 그래서 메일은 이런 식으로 아까 말씀드린 이런 식으로 서두, 상황, 근거 분석, 조치 계획 이런 것들을 GPT의 내용을 넣어주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딱 우리가 쓴 내용을 그대로 잡아서 써드리게 됩니다. 네, 이거는 그 문제 발생 같은 경우에는 문제 발생 프롬프트의 핵심은요. 일단 현재 상황을 첫 번째 상황은 현재 어떤 업무의 상황은 어떻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근거 분석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왜 발생했에 대한 얘기를 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내용 써주고요. 마지막으로 조치 계획은 앞으로 아까 말씀드린 서버가 뻗었으니까 어떤 원인에 대해서 어떤 해결책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어떤 조치가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있을 것이다. 그래서 상황, 근거 분석, 조치 계획 이런 내용에 대해서 프롬프트와 해가지고 여러분이 작성을 해가지고 상황마다 이 내용도 조금씩 바꿔서 하게 되면은 아래 보시는 것처럼 내용이 하나도 빠지지 않지만은 상사가 팀장님이 보실 때는 정중한 메일이 인공지능에 의해서 작성되게 됩니다. 이게 그 세 번째 부분이 있대요.
타 부서나 아니면 타 업체에게 어떤 걸 해줘야 하는 요청 메일을 보낼 때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프롬프트는 어떻게 작성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해놓은 내용을 볼게요. 자, 기본 포맷은 제가 작성해 놨는데요. 당연한 얘기로 GPT 너는 뭐뭐 부서에 뭐 하는 사람이야.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요청 상대방이 바로 나에게 협조할 수 있도록 요청 메일을 작성해줘. 뭐 이렇게 한번 해보고요. 여기 핵심 내용은요. 보니까 일단 첫 번째는 요청 대상, 요청 자료, 그 요청 내용, 그리고 요청 기한, 요청 이유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자, 누구한테 요청을 해야 되고, 누구한테 어떤 자료를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내용, 그리고 우리가 요청을 하게 되면 언제까지 그 요청이나 자료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요청은 내가 이거 자료를 요청하는데 막무가내로 나는 내놓으라 그러면 상대방이 안 줄 거니까 이게 여기 뭐 어떻게 이런 이유 때문에 이게 필요하기 때문에 요청되는 이유를 알려줄게 이거야 하고 이렇게 한번 써보는 겁니다. 그럼 예시를 한번 볼게요. 타부서에 그 자료를 요청한다고 아니 타팀이나 아니면 동료 직원이한테 그 자료를 요청한다면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잠깐 예시를 해볼게요. GPT 너는 기획조서의 주임인데 아래 내용을 바탕으로 요청 상대방이 바로 나에게 어쩌고저쩌고 해줘. 해서 써봤어요. 한번 이렇게 한번 내용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복사해서 메일을 써줘. 그래서 쭉 나와요. 그러니까 예시는 이렇게 해봤어요. 예시는 일단 첫 번째 요청 대상, 회계부서 대상으로 내가 자료 요청할 거야. 요청 자료는 뭔데? 그러면 회사의 작년 분기별 수익 지출 내역을 알려줘. 그럼 요청 내용은 뭔데? 그러면 수익 지출 내역인데 회사 내부터 수익 지출 내역을 구분해서 알려줘. 뭐 이게 뭐 어떻게 뭐 세부로 나눠질 수 있겠고요. 이제 요청 기한 같은 경우엔 뭐 내일 오전까지 해달라. 그 요청 이유까지는요. 상사가 왜 요청을 했는지 상사가 부서의 실적을 보고 회사 내에 원화에 대해 인사이트 도출하라고 나한테 얘기를 하네. 뭐 참고사항 같은 거 얘기할 수 있겠고요. 뭐 이런 식으로 메일 썼다 하면 밑에 한번 볼게요. GPT 어떻게 썼는가. 뭐 잘 썼어요. 보니까 회계부서님께 안녕하세요. 기획부서 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꼰대 지시에 따라 가지고 그 부서별 실적 분석이 인사이트 도출이 진행 중에 있고 관련된 협조를 주합니다. 잘 썼어. 이게 한 줄로 이렇게 했는데 되게 잘 썼어요. 요청 자료는요. 뭐 행위 분기별 시업 기준으로 이어야 합니다. 하고요. 요청 기한은 내일 오전까지 하라고요. 요청 목적은 부서별 실적 분석을 통하는 뭐 인사이트 도출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밑에 이거 되게 정중하게 썼어요. 업무가 바쁘신 점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리고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 말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정석적으로 이렇게 써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이게 그, 뭐, 내 옆자리에 있는 동료나 다른 팀한테 협업 메일을 보낼 때는 요게 핵심은 프롬프트 정리할 때요. 일단은 GPT한테 빙의를 시키고 넌 누구야 하고 빙의를 시킨 다음에 요청 대상은 요청 대상, 요청 자료, 요청 내용 등 그 요청 이유, 요청 기간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이렇게 정리해서 넣어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챗 GPT가 이렇게 좀 멋있는 메일을 써주게 됩니다. 여러분 써보시니까 같은 AI라도요, 인공지능이라도 프롬프트 질문에 따라가지고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메일도 우리가 직장에 쓰는 메일 같은 경우에도 결국 글을 잘 쓰는 것보다는 어떻게 요청하느냐가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사용한 프롬프트나 다른 예시 같은 경우에는 설명란에 정리해 놓았으니까요. 바로 활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